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유호석입니다.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제가 이 포럼을 기획하면서 왜 이러한 포럼이 시작됐고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배경 차원에서 딱 5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현황인데요. 지금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용 소프트웨어, 즉 패키지 소프트웨어, IDC 기준으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클라우드를 같이 넣고 있는데요. 이러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성장률이 높으면서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. 아래 왼쪽 표를 보시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의 빨간색 부분이 상용 소프트웨어, 패키지 소프트웨어인데요. 저 안에 클라우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스와 파스가 포함되어 있죠. 그런데 6.4%로 IT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죠. 오른쪽 그래프는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클라우드로 전환되는, 기존에 있던 것이 전환되는 비율인데요. 곧 있으면 75%에 다다를 예정입니다. 그럼 우리나라로 좀 내려와 볼까요?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이 낮습니다. 낮은 이유는 크게는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이 글로벌 기준보다 낮다는 것인데요.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안에서도 SaaS의 성장 비중이 굉장히 암울하게 IDC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로 나타나 있죠. 이러한 상을 반영해서 지난 6월 27일 날 정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 안에는 상용 소프트 저렇게 글로벌 대비 성장률이 낮은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에 담고 있는 정책인데요.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SaaS와 PaaS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 좀 더 포커스해서 오늘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.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. 국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공급 역량이 글로벌 대비 부족합니다. 기업 수를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안에 기업 수를 한 15,000개 정도 잡는데요. 그 중에 580개, 물론 전수조사의 한계 때문에 저 580개가 아주 정확하다는 통계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 3.5%의 포션에 불과하므로 굉장히 이 사스와 파스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근데 이 사스와 파스 중에서 파스를 조금 더 볼까요? 아까는 사스 말씀드렸으니까요. 파스 시장의 비중이 글로벌 기준으로는 한 30% 정도 차지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2의 3분의 1 수준인 11%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어서 파스까지 포괄해서 이 포럼에서는 함께 말씀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세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플랫폼과 공급자가 협력하는 세일스포스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.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이영수 대표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.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가운데 에이파스라는 영역을 놓고 왼쪽에 인프라 공급 기업과 오른쪽에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플랫폼으로서의 진정한 사스 플랫폼으로서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 좀 주목하는 사례인데요. 수요자 공급자 협력형입니다. 삼성 SDS가 삼성전자하고 협력해서 물류 인프라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물류사들을 참여시켜서 물류 서비스를 삼성전자에, 그러니까 삼성그룹사의 한 70%, 삼성그룹사 외에 한 30% 공급하고 있는데요.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인 삼성 SDS가 지난 2020년부로 이 물류 서비스가 IT 서비스의 매출을 초과했습니다. 마지막 사례는 이제 국제기구와 정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 이 아시쿠다라고 하는 그 글로벌 전자통관 서비스인데 이건 국제 간의 협약으로 EDI 표준 교약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. 한국에는 유니패스라는 관세행정 시스템이 있는데요. 이 사례는
뭐 광범위한 플랫폼으로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한 국가마다 하나씩만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여기 하나의 유형을 올려놓은 것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협력 모델인 양면 플랫폼 모델, 세일스포스 같은 모델을 위주로 얘기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다른 모델은 어떠한 큰 회사 또는 정부가 주도해서 좀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세일스포스 같은 플랫폼 협력형은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네트워크 효과는 누가 한 기업들이 나서서 뭐 끌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난이도가 높고 또 장표에 있는 것처럼 초기 인기치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과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서의 통제도 중요한 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 패널분과 기업과 함께 협력 모델을 꼭 의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. 자, 저는 간단히 더 뒤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면서 제 그 세션은 마치고자 하는데요.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2011년의 예언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. 이제는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를 먹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는 것이 소프트웨어 그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는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시간을 적게 썼지만 해당 레포트가 곧 7월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. 글로벌 소프트웨어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요. 이후 발간되는 이슈 레포트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